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너무 달면 비릿한 맛이 납니다. 너무 쓰면 외려 달게 느껴지기도 하죠. 감정의 극치란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순간 아닐까 합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내 아이를 보면 뿌듯한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뒤이어서 뻐근함이 가득해집니다. 어느 부모라도 저하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부모라는 특혜, 부모라는 책임, 부모라는 뻐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는 높이에서가 아니라 마주보는 존재로서 슬픔이나 기쁨보다는 담담함으로 말입니다.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져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고장을 금지합니다.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좀 젊은 아빠를 모셨습니다. 잘 왔어 우리 딸이라는 애틋한 책을 낸 서효인 시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효인입니다. 네, 어느새 또 아빠가 돼서, 그것도 딸이 둘이나 돼서. 네. 은재 아빠, 은유 아빠. 네, 그렇습니다. 네. 난 아들만 둘이에요. 딸 둘인 사람이 더 부러워. 근데 요즘은 딸을 부러워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왜? 딸이 당연히 좋은 네. 게, 아들만 둘이면 뭐가 있냐면, 일단 집에 와이프만 여자고, 물론 이제 난 어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여자 하나에 남자 셋이니까 이 여자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거예요. 아, 그래요? 셋이 어지르고 다녀. 셋이. 우리 딴에는 각자 알아서 자기 자리에 벗어놓고 뭐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도 야, 막 설거지는 네가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자꾸 하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은 어지르는 거고 결국은 사고를 치는 거라서 여자의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그걸 또 우리가 받아요.
네. 또 구박받고 또 지적질을 당하고 막 시달리고 이제 뭐 이리저리 막 모으니까 또 몰리고. 근데 딸이 있으면 안 그러잖아요. 아직 뭐 아직은 어리니까. 네, 아직 어려서. 근데 크면 네. 그 딸이 이렇게 커가면서 그 아빠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에서 네. 보면 그 딸 셋 있는 아빠, 우리 동기 중에 하나 그런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이 온화해지는 거예요. 네. 아들만 가진 아빠보다 확실히 온화하고,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아들들은 그냥 아버지였어요? 땡. 얘기도 안 해. 근데 딸은 그래도 아빠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물론 이제 성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나이를 먹은 중년 남자가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유화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바깥 세상에서 겪은 굳은 살들이 다시 말랑말랑해져. 그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네,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네. 일단 딸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딸이라는 존재. 자, 잘 왔어 우리 딸. 서효인 산문집. 시인으로서도 대단하지만 또 이렇게 산문집을 내서 산문집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친구도 어찌 보면은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어른이 된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내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어른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비로소 어른이 된다.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네. 그런 생각을 네. 좀 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이 잘 왔어 우리 딸 이 책을 내게 된 계기. 네. 제가 결혼 소식을 이제 친한 선배들이나 이렇게 네. 알리게 됐을 때 사실 이런 아이를 낳기도 전의 단계, 그러니까 결혼을 결심하는 단계도 요즘 네. 세상에서는 쉽지가 않은 결심이잖아요. 요즘 뭐 그쵸. 나라에서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잘 안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게다가 저는 시인이고 뭐 직장생활 하고 있었지만 뭐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결혼을 한다고 선언을 하니 선배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뭐 결혼 스토리를 뭐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 지금의 와이프가 임신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이제 더 빨리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원래 한 6개월 정도 더 앞당겨졌어요. 결혼이. 그래서 선배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김민정 시인이 출판사를 하잖아요. 김민정 시인이 그럼 결혼 스토리로 책을 한 권 내보자. 그래서 시인이 생각하는 결혼관, 그리고 신혼생활, 그리고 아이 태어나는 것 이런 거에서 내면 재밌지 않겠느냐. 괜찮죠. 라는 제안을 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시인이라고 해서 남들도 하는 결혼에 특별할 게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걸 특별하게 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절했었는데 김정 시인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어떻게든 결국에는 하게 되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 누나를 믿고 이 선배를 믿고 일단은 계약을 해두자. 그리고 뭐 계약하면은 계약금도 들어오니 뭐 아이 뭐 출산용품도 좀 사놓고 그러자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성격이 좀 다급한 편이라 계약 같은 걸 해놓으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부담되죠. 사실 뭐 그 부담만큼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결혼 생활이고 아이 태어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냥 일기를 묶어서 산문집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태어났을 때 다운 증후군이라고 판정을 받고 이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을 때부터 이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고 병원에 가는 이 모든 게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의 이야기로 제 머릿속에 구상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이렇게 책을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보면 아빠가 쓴 그 뭐라 그럴까요? 아이의 성장에 대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육아의 일기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육아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저의 성장담에 가깝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렇죠. 은재를 보면서. 네, 아이에 대한 얘기보다는 실제로 와이프에 대한 얘기가 많다. 네. 너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냐라는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그냥 한 가족이 생기면서 철이 없던 남자, 제가, 조금 더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와중에, 조금 더 특별하게 다운증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편견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은재가 태어난 지 어느 정도 됐을 때가 판정이 난 거죠? 이게 이제 책에서 그날 에피소드가 한 3-4꼭지로 이렇게 좀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서 해주시죠. 썼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저희가 와이프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2부에서는 일부 제목이 둘의 마음 그리고 1부 제목이 둘의 마음 2부 제목이 셋의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둘이었다가 셋이 됐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정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정말 조용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 분만실에서 산모가 고통 속에 고통 끝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울잖아요. 보통은 크게 우는데 우리 아이는 울지를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울지 않고 이렇게 되게 침묵 속에 쌓여 있는데 간호사들이랑 의사는 웅성거리고 되게 제가 봐도 되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죠. 저는 와이프는 정신이 없고 뭐지? 그랬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다운증후군 같은데 맞아 그런 거 같지? 신생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나요? 네네 태어나자마자 그 외모상으로 바로 의사들은 알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네 그랬는데 울지 않았던 이유는 과호흡증이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너무 가쁜 거죠. 다운증후군 친구들은 심장 기형을 거의 8할 이상이 타고나요. 그래서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아서 뱃속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밖으로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산소가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원활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울음도 터지지 않고 숨이 가빠서 가쁘니까 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은재는 바로 인큐베이터로 바로 들어갔어요. 엄마 품에 안기지 못하고 저는 원래 그때는 병원에서는 뭐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뭐 비디오로 찍고 뭐 따뜻한 물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모든 게 생략되고 바로 인큐베이터로 갔죠. 그리고 와이프는 그 분만실 혼자 남겨지게 됐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에 더 큰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갔어요. 그 앰뷸런스를 타고 온 것도 책이 한 꼭지고 그 분만실에서의 정적도 책이 한 꼭지고 제가 그 기억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작업이긴 했는데 공간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되게 세분화해서 책에 적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장애아들이 밖에 이렇게 다닐 때 흘끔흘끔 쳐다보기도 하고 흔히들 그러죠. 네. 그리고 뭐 더 조금 지각이 없으신 분들은 장애가 있으면 집에 있지 왜 나와서 나오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 또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고 여느 부모와 같이 저한테 그 시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제가 또 다른 저로 태어나는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저도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쓰고 싶었고 그만큼 저한테 그 기억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좀 담았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흔히 그냥 부모 마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가 아프거나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그 불치병을 가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형태로 아이가 아플 때 그 부모 그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짐작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제가 서현 시인을 꼭 초대를 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단순히 아이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에 대한 성장기이기도 하다. 저도 그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어떤 서술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빠로서 본인이 생각이 많이 넓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들을 봤겠다. 내가 못 보는 부분들을 충분히 봤겠다 싶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지만 지금 젊은 아빠들이 보면 또 자기 아이를 보면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아이들을 다 키워놓은 사람은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존재에 대한 생각. 네. 잠깐 무거워졌는데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근데 이렇게 제 유머러스 한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사람을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막 들어가가지고 와이프랑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저를 찾아왔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제가 제 입으로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세상에 없던 것이 생기는 순간이라는 꼭지인데요.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아내는 괜찮은 듯 병원에 갔으나 곧이어 많이 아파했다. 나는 얼른 무통주사를 놓아주라고 거의 빌다시피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그때 나와 눈이 마주친 의사 선생님은 유력한 종교의 현명한 지도자처럼 보였다. 아내가 진정하자 나는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자, 다음에는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봐. 위로가 될지도 몰라. 아내가 뒤이어 말했다. 안 웃겨. 그리고 곱슬머리라 싫어. 이 말은 와이프가 정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네, 진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와이프가 입덧 할 때 이 부분은 제가 낭독회 이 책으로 행사할 때 이 꼭지를 전부 다 독자의 요청으로 읽어드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맛배기로 이거를 좀 길긴 하지만 네, 읽어보겠습니다. 입덧이란 무엇인가? 입덧이란 무엇인가? 달콤한 과일의 육즙 같은 건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배가 고프다고 하여 먹고 싶은 걸 구해주면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하다가 내가 살짝 뾰루퉁하면 선심 쓰듯 손을 댄 후에 다시 속이 메슥거린다며 고통스러워하는 시기다. 나는 무언가를 무지막지 열심히 해도 무진장 실패하고 그렇다고 모른 척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어도 가히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입덧이란 것은 사랑하는 여자 앞에 남자를 고통 속에서 한없이 쭈그러지게 한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전쟁과 호환 마마를 모두 흘려보낸 경험 많은 노인의 표정처럼 진득한 인내심으로 이 고통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나로서는 당신의 짜증 비슷한 폭발을 받아주는 것이 맞다. 내가 사랑한 여자는 내가 사랑했기에 생긴 하나의 생명을 제 속에 두고서 넓디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생명의 활달한 움직임에 몸 여기저기 쑤시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입덧이란 무엇인가? 나는 밤 11시에 망고 주스를 사러 점퍼를 꺼내 입으며 생각한다. 망고 주스가 없으면 키위 주스라도 괜찮은 걸까? 꼭 망고 주스여야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아이의 헤엄이 열대의 과즙을 불러온다. 아이의 부름은 늘 옳다. 밤 날씨는 청명하고 당장의 목표는 망고 주스다. 망고 주스, 망고 주스 노래를 부르며 열대의 춤을 추고 있을 우리 아이를 떠올리며 평소에는 즐기지 않던 희한한 음료를 떠올린 내 귀여운 여자의 상큼한 표정을 흉내내며 나는 망고 주스를 구하러 간다. 입덧은 열대 과일처럼 달콤한 것은 아닐는지. 입덧이란 무엇인가? 배신을 업으로 삼은 이중 스파이 같은 건가?
내가 사랑한 여자는 사실 떡볶이를 좋아했다. 가끔은 혹은 언제나 나보다 더 떡볶이를 사랑했다. 퇴근길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분식집이 있다. 중학교를 옆에 끼고 이런저런 분식을 파는 정겨운 가게다. 빨간 떡볶이 국물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기에 주저없이 2인분을 주문했다. 검정색 봉지에 담긴 빨간 떡볶이를 달랑달랑 흔들며 걷는 걸음이 매콤하니 좋았다. 현관을 열고 아직 뜨거운 떡볶이를 내려놓으면 잘 익어 속까지 부드럽고 적당히 매운 양념에 서로를 부대끼고 있는 떡을 함께 찹찹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입덧이란 무엇일까? 이건 쌀떡으로 만든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당신의 표명한 의사의 전부였다. 그리고 인상을 쓰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고개를 돌릴 때 진심으로 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서 작은 상에 고개를 묻고 자기들끼리 붙어버린 못생긴 떡들을 툭툭 뜯어낸다. 네모지게 썰린 어묵을 먼저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는다. 아, 어묵 냄새. 응? 어묵 냄새. 토할 것 같아. 뭐라고? 우욱. 어묵이 아니라 우욱이라니. 나는 못생긴 주제에 냄새까지 마땅치 않은 그것을 봉합해 아내에게서 최대한 멀리 귀향을 보내고 다시 아내 곁에 돌아온다. 그리고 천천히 밀려오는 모종의 섭섭함을 느낀다. 입덧이란 대체 무엇이기에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음식물 쓰레기로 전락시키는 것인지. 입덧은 아무래도 배신의 아이콘은 아닐런지. 입덧이란 무엇인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일. 이 싸움에서 나는 필연적인 패배자다. 이것은 감기도 아니오, 급체도 아니다. 고통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니 고통의 공감에 참여하지 못한다. 반대로 어디서 약을 파느냐, 엄살인 걸 다 알아. 모진 소리도 할 수 없다. 입이 짧아서 이것저것 먹지는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최선을 다해 함께 먹어주던 여인은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변덕을 부리는 속 불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입덧은 두 사람이 속삭이는 숭고한 속내다. 나는 그것에 충직한 신하가 되어 언제든지 굴복할 것이다. 겨울에 딸기를 구해오고 여름에 호떡을 사오겠다. 당신의 명령이라면 명동 한복판에서 3인곡을 부르며 탈춤을 출 수도 있다. 입덧은 거역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명령. 어디선가 나를 찾는 아내의 더부룩함이 들린다. 겸허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간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공공의 적 같으니라고. 이런 남편들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요즘 남자들은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요. 난 입덧을 내가 하겠어요. 네, 같이 입덧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그래서 입덧하는 척을 했어요. 이게 시로 읽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쭉 같이 봤는데 각 단락에 입덧이란 무엇인가라고 나가지만 중간에 그 실제 상황 이게 뭐냐고 다시 헛구역질을 할 때 그 단락의 첫 줄은 입덧이란 무엇일까예요. 네. 그리고 네. 다시 입덧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역시 시인이 또 이렇게 다르게 쓴다. 굉장히 리듬감 있고 이런 재주 좀 조금 나는 분양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 책이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곱슬머리 싫어라고 하는 진통에 시달리던 아내가 내 머리라도 붙잡아봐 그랬더니 곱슬머리 싫어. 네, 곱슬 별로 잡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이 다양한 책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각 단락의 온도들이 많이 다른, 따뜻하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한. 네. 이게 아무래도 책이 네. 다운증후를 가진 아이의 아빠가 딸에게 쓴 책이 맞는 요약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소개가 되다 보니까 흔히들 이렇게 슬픈 이야기, 가슴 짠한 이야기, 그렇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바라보시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아이 때문에 슬펐던 거는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정신 못 차린 일주일 정도였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아이 때문에 항상 기뻤고 지금 이 순간도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거를 또 책에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산문집이 다운증후는 그리고 장애를 다룬 산문집이 거의 그런 톤으로 많이 쓰여지긴 해요. 보통은 그렇게 가죠. 네. 근데 저는 글쟁이이고 시인으로서 산문집을 낼 때 그런 톤으로 책을 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제가 그런 저의 즐거운 모습 제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며 그것을 글로서 증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서효인 시인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종종 글을 올리고 할 때 그 전부터 봤어요. 내가 흔적을 남기지는 거의 않았어요. 몇 번 이제 그 이제 은재가 태어났을 때 몇 번 내가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랬지만 딱히 이렇게 뭐라고 쓰기가 뭐해서 보면서도 지금 그 서효인 시인이 얘기한 대로 맞다.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 그거는 선언적 구호는 사실은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불러서 이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굉장한 전환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무심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조금 관심이 있거나 실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제가 표지도 이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지금 서효인 시인이 가진 생각, 방향 그게 굉장히 내가 중요하다고 보고 가장 좋은 방향이다.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읽으면서 따뜻해. 은재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 따뜻하고 재미있어. 그래서 맞다. 이게 그냥 한두 꼭지는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작가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쓸 수도 있지만 아빠가 이렇게 계속 쓴다는 거는 본인의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거다. 마음이 이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동받은 부분이에요. 네, 그 어느 것보다. 시도 물론 내가 좋아해. 시도 좋아해서 팬이기도 하지만 은지 얘기를 보면서 정말 난 생각이 많았어요. 나도 애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정말로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망설이기도 하고 어쩔까. 만약에 불러서 내가 방송을 어떻게 몰고 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연말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사람이 이래요. 꼭 오래 생각하다가 그 청탁 받고서는 못 쓰고 뭉개고 있다가 내일 모레 마감이면 네. 그날 밤새고 난리를 치는 것처럼. 마감 전날 씁니다. 네. 이게 딱 여지 없어. 네. 사람이 누구나. 네. 잘 왔어 우리 딸. 표지가 참 예쁩니다. 표지가 예뻐서 아빠의 곱솔머리 위에 턱을 딱 보인 딸.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은지 아빠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빠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 표지는 그 박성수 화백이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네. 표지를 보시면 알시겠지만 좀 따뜻한 그림을 잘 아주 그려주셨어요. 안에 사파까지. 네, 그냥 느낌이 그냥 확 옵니다. 네. 자, 오늘 이거 서효인 시인 모시고 귀한 손님 모셨는데 나는 이렇게 은지 아빠가 되었다. 이런 부제가 달린 잘 왔어 우리 딸. 서효인 산문집 난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책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가진 부모가 읽어볼 책 내용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아이를 둔 아빠가 쓴 책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만간 부모가 될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께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책은 남녀의 사랑과 부부의 신뢰와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아빠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편지를 쓰겠습니까? 서효인 시인님은 글쟁이라서 가능했다고요? 아닙니다. 이 책이 글재지로 쓰인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극함이라고 봅니다.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는 이야기로부터 아빠가 되는 과정, 아이가 태어난 날, 다른 아이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아주 담담하고 때론 명랑하게 담겨 있습니다. 글재지로 쓰는 게 아니라 가슴의 울림을 받아 적은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이 가정에서 보글거릴 겁니다. 은재 동생 은유도 포함되겠죠. 그럼 저처럼 아이들을 다 키운 부모는 읽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요. 읽으시면 좋습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기본들이 빠짐없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현 시인을 재기발랄한 젊은이라고만 생각했던 저를 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웅숭 깊은 사내였는지 사실 다 몰랐거든요. 이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라는 기원과 함께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방송, 사람에 집중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